안녕하십니까. CNN 초대석 전진아입니다.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기 북부의 낙후 도시로 인식됐던 동두천시. 그러나 동두천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오세창 시장의 뚝심 있는 시정 운영으로 10만 동두천 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경기 북부의 중핵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동두천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다해 동두천시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또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오세창 시장을 만나서 동두천시의 현안과 향후 시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 오세창입니다. 어느덧 2015년이 1, 2월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 모두가 청양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올해 본격적으로 시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해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지난해 가장 큰 성과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성과를 꼽는다면 동두천시가 경기 북부의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 지정받은 것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네. 사실 항상 대규모 개발 계획 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나름대로 국가나 중앙정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설득을 시킨 결과로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K-팝 테마거리 조성을 모티브로 하는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들은 구도심을 재생하는 도심 재생 사업과 소요상권 관광권 개발 사업 등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5개년에 걸쳐서 293억 원의 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낙후된 경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 지정은 푸른숲 관광 테마, 진입도로, 소요산 관광지 개발 등 또 총 4개 사업에 647억 원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결과 관광 휴양도시는 50%의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와 연계되는 도로나 기반시설에는 90%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벌써 세 번째 연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두천시에 대한 그림, 이 비전에 대한 계획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글쎄, 동두천의 목표가 많이 있죠. 뭐 경제도시를 만들자, 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멋진 도시 두드림을 만들자 하는 꿈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동두천시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드느냐. 네.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은 뭐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지금도 42%가 미국 공유지로 있으면서 개발 안 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육성만 된다 그러면 동두천은 틀림없이 희망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이라든가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또 K-팝 테마거리 조성 또 그런 것들을 수도권 제1의 관광 레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대를 걸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동두천시의 올해 201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 서비스, 지역 경제, 교육, 복지,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다양한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도 동두천시의 가장 큰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뭐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정확한 소통이겠죠. 소통을 잘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두천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미이사단 일부 잔류로 인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동두천이 현재 제일 크게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두천의 미군 기지는 2016년도 국방부가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미 이사단 포병여단을 일부 동두천에 잔류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국가가 했습니다. 네. 정말 동두천 사람들은 뭐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은 뭐 정말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막바지에 다가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인 저로서도 사실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 최종적인 시정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예. 이 미 이사단을 동두천시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동두천 시민들의 이 불만 또 반발이 적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국가의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정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총궐기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날 시민 토론회도 하고 또 작년 12월 달에는 국가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 토론회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국가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5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5가지요? 5가지 사항들을 네.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금년 1월 19일 날부터 제가 미 이사단에 파견 나갔던 소파 등록 차량 등록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미 이사단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왜 잠잠고 있느냐. 더 강력하게 투쟁해라 하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16년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동두천시가 개발 계획을 또 세웠을 거란 말이죠. 이 계획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 땅의 42%가 미국 공유지이기 때문에 또 동두천에는 6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에 따라서 2008년도에 그 반환되는 기지를 어떻게 반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다 잡고 있죠.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잔류가 된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모두가 수포가 돌아가고 또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유통단지라든가 대학교 설립이라든가 또 캠프케이시나 호비에 430만 평의 땅을 제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이 확고하게 변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된 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미군이 최종적으로 잔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것이 다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정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동두천 시민들이 우리가 미군 잔류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해치자는 것도 아니고 미군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사전에 잔류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951년도부터 미군 기지가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한 보상책들을 이제는 내야 된다는 거죠. 또 2008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면 동두천의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1년에 3,2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네. 또 지방세 손실액도 1년에 430억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수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한다고 해서 18조 8천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용산 기지도 국가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민족공원을 만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동두천은 그냥 땅도 싼데 그 땅을 우리 보고 사라. 우리가 개발을 해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네. 그렇게 국가가 이제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국가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조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도와주는 것이 민주적인 논리에 맞는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이 살 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동두천을 살려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군 부대 잔류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신지요? 아직까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범시민 걸기대회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했고 1인 시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인 행사도 이제는 감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규모 미군 잔류 반대 시위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군들이 있을 거냐 말 거냐 주민 투표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더 심하다면 미사단 정문도 우리가 폐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어머니는 아이가 울기 전에 젖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더 정말 강경한 투쟁이 오기 전에 국가가 먼저 우리를 어루만지고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정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를 했던 부분이 이 동두천의 경제적 자립, 또 지역 경제 회복인데요. 이와 또 연관이 되는 게 동두천시의 일자리 정책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1조 6천억을 투자하는 LNG 발전소가 이제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네. 한 2년 동안은 LNG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쪽에 일하시는 근로자들 때문에 동두천 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연간 13만 명 정도가 일을 했고 이제 3월 달에 완공이 되면 그 상주 인원이 한 250명 정도가 상주가 되면 또 나름대로 그거대로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작년 12월 24일 날 고용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건 네. 국가기관으로 우리 동두천 시민과 철원 군민, 연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자리 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동두천에는 자체적으로 두드림 패션 지원 센터라든가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완료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했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재교육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민간형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확충 등 다양한 일자리 작업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 행정, 또 시민이 행복한 생활복지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점들을 많이 듣고 많이 해결해 주면 복지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은 매월 1월 1일 날 명예시장제를 도입을 합니다. 명예시장제. 예. 그래서 동두천 사람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실향 인사들인가 아니면 동두천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여러 시민들이 중에서 명예시장을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그 하루는 시장 역할을 하는 거죠. 또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역 순찰제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걸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찍어서 바로 넘기면 우리 시에서 바로 민원 처리가 되고 민원을 고치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사회가 되려면 어차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동두천시의 이 교육 사업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지. 이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뭐 단적으로 교육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러 의정부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011년도부터 수능 시험을 동두천서 전부 다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 시는 뭐 2003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찍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회계의 3%에 해당하는 교육경비를 매년 교육경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동두천에서 특이하게 하는 것은 원어민이 제일 많은 도시가 동두천 아니에요. 네. 미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두천에 사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최소한도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영어는 조금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게 네. 제 주관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마다 미군 부대와 자매를 많이 맺어줬고 미군들을 통해서 영어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생들을 매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또 주 5일째 수업이 되면서 희망드림 토요학교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초등학교 애들 뭐 좀 도와주는 문제, 또 애양장학금도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한 100여 명을 지속적으로 애양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분야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두천시의 볼거리, 즐길거리 하면 이 소요 단풍제, 또 왕방산 국제 MTB 대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류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봤을 때 올해 관광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소요산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소요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이라든가 뭐 박찬호 야구장 등 그런 것들을 쉼 없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개 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6개 산을 종주하는 등산 코스도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 동두천의 자랑인 세계 MTB 대회 그것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MTB 그러면 동두천이 기지촌이 아니라 MTB의 도시,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5월 달에는 이제 좀 생소한 얘기지만 MTB 그 도로를 통해서 제1회 코리아 국제 트레이닝 러닝 대회라는 걸 합니다. 네, 어떤 국제 대회인데 네. 산길을 뭐 달리는 대회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사람들이 산악 그 마라톤 대회와 비슷한 건데 네네. 그거는 뭐 그 코스가 한 50km 정도를 달리는 겁니다. 정말 그것도 처음 한번 해볼 요량으로 있고 또 MTB 체험단지, 훈련장 뭐 그런 것들도 올해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한류문화관광단지 조성도 민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묶어질 때 동두천이 제대로 된 레포츠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최대한도로 동두천은 서울 근교에 가족 단위로 쉽게 올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전국의 유명 소고기를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게 이 소요산 브랜드 육타운인데요. 이곳이 만성 적자에 좀 허덕이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축산물 브랜드 타운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사실 뭐 축산물 브랜드 타운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흥축산업협동조합과 농특산물 판매장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불안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했던 업소가 뭐 3군데가 나갔어요. 네. 정말 뭐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축산물 브랜드 타운을 우리가 처음 유치를 할 때 농수산부로부터 10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100억을 받고 우리가 90억을 들여해서 190억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브랜드 육을 취급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100억을 물어내라, 우리 보고. 100억을 물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농수산부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브랜드 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합니다.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 이제 일반 사업자들도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브랜드육 타운이 곧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잠시 언급을 또 하셨는데요. 동두천 소요산의 박찬호 야구공원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산될 위기에 놓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또 어떤 상황인지 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박찬호 선수를 만나서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질문을 제가 박찬호 선수한테 했더니 네. 박찬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시장님은 공약 사업이니까 안 하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면 되지만 저는 그래도 국제적인 선수인데 제가 명예에 손상이 가면 더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었습니다. 자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박찬호 선수의 명예와 그 땅 소유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확실하게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산동에 얼마 전 K-팝을 주제로 문화창조 도시를 조성을 하고 K 디자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동두천도 이제 관광 개발을 하려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두천 스토리텔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요산 하면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설화가 있고 또 보산동 관광특구로 오면 K-팝의 원조 가수들이 처음 노래한 곳이 미군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거기도 중점화되고 우리가 이제 동두천에 보산동과 중앙동에 좀 상가들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가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초빙을 하고 또 그런 디자이너 센터 우리 동두천에는 뭐 피혁 공장도 있고 섬유 공장도 있어요. 그거를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건이 지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 꿈이 있는 디자이너들을 좀 모셔다가 거기다가 좀 공방도 만들고 좀 이렇게 판을 좀 만들어 놓으면 동두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낙후된 상가들을 한 1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네. 또 전시 판매장이라든가 봉제 공장 또 뭐 유명 디자이너들의 공방 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도 꼬이고 우리 동두천의 스토리텔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5일장까지 뭐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동두천 전체를 관광의 도시 뭐 패션과 더불어서 락도 하고 뭐 K-팝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정말로 멋진 그 관광의 도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 공방에 만들면 뭐 원자재도 우리가 만들고 생산도 거기서 하고 판매도 거기서 한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와서 가죽이나 섬유 제품에 원스톱 쇼핑, 원스톱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구체화가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죠. 해봅니다. 당연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는 동두천시에 고속도로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교통 문제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신데요. 교통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의정부에서 상패동까지 연결되면서 거기서 의정부까지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우회도로 형식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제 생겼습니다. 네. 숨통이 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고속도로 측면에서는 구리 포천 간 동두천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면 그것이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도로와 또 지방도 39호선, 국지도 39호선이 송취에서 동두천으로 오는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2018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시대는 서막이 울렸다. 나름대로는 동두천이 이제부터는 교통의 맥이 뚫혔다. 이제 희망을 갖고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CNN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동두천은 2015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 우리가 1인 시민들이 1인 시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군이 떠나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받은 피해 보상을 이제는 해줘야 된다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기지촌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살아온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이제는 명예회복도 시켜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만들어 주셔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두천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안보도 지키면서 떳떳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 여러분들은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만나서 올 한 해 동두천 시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두드림 도시 동두천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NN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